환영합니다. 알까복가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paralyze입니다.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중요한 어휘죠. 어원적인 개념 보실까요? 자, 접두사 para, para란 어근은 beside의 개념이고요. lyz로 연결되는 어근은 lose란 의미예요. 풀린다는 얘기죠. 느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aralyze의 어원적인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가, 사지가 옆으로 축 늘어지게 만들다, 이런 어원적인 개념을 가지는 거죠. 사지가 풀려서 옆으로 축 늘어지는 게 뭐예요? 마비잖아요. 그래서 패럴라이즈 하면은 마비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어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어원적인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패러가 비사이드 개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비사이드의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식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비사이드가 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모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사이드가 실제 문장에서도 옆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어느 것과 가장 옆에 있는 것이다, 가장 비슷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까지 돼요? 빛간다, 빛나간다는 의미로도 비사이드는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빗댄다라고 그러죠. 뭘 빗대서 말한다라고 할 때 그 빗댄다란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비사이드의 개념이 단순한 옆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어원적인 개념 해석을 들어가면서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parade, ad란 이 어근은 어원적으로 그룹, 무리나 집단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쭉 늘어선 무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parade는 뭐예요? 행렬 내지는 열병식을 parade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paradise. 자, 이것은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죠. 바로 heaven, 천국이란 뜻인데, 자,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beside,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게 천국이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행복과 천국은 항상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자, paragraph. 자, 그래프는 write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beside는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돼요. 비슷한 것으로 쭉 써놓은 것,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것으로 써놓은 것이다라고 해서 절이나 단락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같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쓴 그런 말들이 묶여 있는 곳을 절이나 단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parasite. 자, 이건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되는데요. 자, sit, sit는 앉다는 개념인데, 자, 우리나라 말에도 쓰죠. 저 사람 완전히 이제 여기에 눌러 앉았네, 산다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와서 눌러 앉아 있는 것, 사는 것,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기생충이잖아요. 내지는 식객이라고 하죠. 식객. 그렇죠? 밥을 얻어 먹으면서 눌러 앉아 있는 사람. 그렇죠? 식객이나 기생충을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이트 하면 그대로 뭐예요? 부지란 뜻이잖아요. 땅. 그렇죠? 눌러 앉아 있는 곳이 부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사이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거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paraphrase 이미 나왔었죠. 앞에서. phrase라는 건 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araphrase는 비슷하게 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paraphrase 하면 뜻이 뭐였어요? 나왔었는데, 그렇죠. 의역하다란 그런 단어였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직역하다는 뭐였어요? 나왔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강의가 됐어요. 타이틀로 나오면서 어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미 메타프레이즈죠. 그렇죠? 메타프레이즈가 직역하다, 패러프레이즈는 의역하다란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rable, BL throw의 개념, BOL, throw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뭐 tabulism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이미 얘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parabl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빗댄다는 개념이 비사이드입니다. 빗대서 던져놓은 그런 말.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우화란 뜻이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f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fable, parable. 그렇죠? 자, parrot는 뭐예요? 앵무새를 패럿이라고 그러죠? 왜 앵무새가 패럿일까요? 사람 말과 가장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parasol, SOL, sun의 개념이죠. 태양이란 뜻이죠. 이 경우에 비사이드는 빛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태양빛을 빛가게 하는 것 뭐예요? 양산. 그렇죠? 우산은 umbrel라예요. 그렇죠? 자, paradox, DOC, DOX로 연결되는 것. 이 어근 teach,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이 어근 또한 나중에 가서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빗대서 가르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역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parenthesis 단어는 어렵죠. en은 into의 개념입니다. in이 en으로 스펠링 변형이 일어났고요. the에 that으로 연결되는 어근은 put, 놓는다, 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옆으로 안쪽에 놓아둔 것 이런 얘기예요. 쭉 가다 옆쪽으로 안쪽에 이렇게 놓아둔 것.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둥근 괄호를 영어로 parenthesis라고 합니다. 둥근 괄호 내지는 삽입부 같은 것들 있죠. 문장의 중간에 껴들어가는 거. 이런 삽입부나 둥근 괄호를 영어로 parenthesis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에요. PARA. 이거 외에도 PARA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세요. 이 PARA라는 어근. 자, 그럼 LYG라는 어근 가봅시다. LYG는 원적으로 lose, 풀린다라고 하는 개념. 그렇죠? 느슨해진다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동사가 되면 LYG로 되고요. 명사가 되면은 LYSIS 요렇게 스펠링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거 같은 개념의 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명사형 단어들만 정리를 해드렸어요. 몇 가지만. 자, analysis죠. anal은 up의 개념, 강조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풀어내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nalysis 이라면은 분석 내지는 분해란 뜻의 명사형이죠. 그렇죠? analysis 중요한 단어죠. psychoanalysis 그랬어요. psycho는 mind란 뜻이에요. spirit 정신이나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psychoanalysis이라면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도. 정신 분석을 psychoanalysis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photolysis. photo는 어원적으로 light,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hotolysis 하게 되면 빛으로 분해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광분해. 빛광자를 써가지고 광분해를 photolysi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 thermolysis. 자, thermal이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heat, 열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로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 분해를 thermalysis라고 얘기합니다. 자, catalysis. 자,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케타라는 어근. 그렇죠. 다운의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완전히 풀어서 밑으로 깔아지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atalysis는 뭐예요? 그렇죠. 촉매작용을 catalysis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hydrolysis. hydro는 water,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에요. 이런 어근들 다 다시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 강의가 안 됐던 어근들은요, 뒤쪽으로 가면서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다 강의가 다시 됩니다. 자, hydrolysis 하면 물로 분해하는 것. 그래서 물로 분해하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로 분해하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얘기해요. hydrolysis. 자, 그래서 이 LYG라는 어근은 명사형으로 되면 여기처럼 LYSIS가 되면서 루즈의 개념, 그렇죠? 풀어진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paralyz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으로 사지가 축 늘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면서 마비시킨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어원 개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paralyze의 동의어에 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paralyze의 동의어로 쓸만한 것들이 과연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또 나오네요. 바로 이 단어예요. 자, Vietnam이라고 하는 이 NUMB라는 어근은 요 뒤에 가서 파생어 중요하고 얘기할 때 다시 또 나오는 형용사가 되는데요. 마비된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여기에 동사형 전미사 make의 개념의 접두사네요. be를 집어넣어가지고 동사화 시켜놓은 거죠. Vietnam 마비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Vietnam.
자, 그리고 stupefy. 자, stupid하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멍하게 만들어 버리다. 그렇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런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의 동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마비시킨다는 얘기가 돼요. stupefy. 멍하게 만드는 게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마취제를 맞으면 멍해지잖아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게 stupefy예요. 자, 그리고 pulse란 단어도 있네요. pulse. 자, 그런데 그 단어는 맨 마지막에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단어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torpify. 그렇죠. torpify. 이 단어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가 하면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몸이 딱딱하게 굳는 게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 따라서는 harden이라는 단어도 마비시킨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완전하게 단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stiffen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e에는 make의 개념을 지니는 동사형 전미사가 됩니다. make의 개념이에요. stiff하게 만들다, hard하게 만들다. 그렇죠. 이게 마비시킨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스펠링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단어예요. sear라는 단어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sear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해놓고 지금 여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단어가 아마 난이도는 제일 높을 거예요. 자, anesthetize. 그렇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anesthetize. 마비시키다라고 하는 여기에 ESTH로 연결되는 이 어근이 feeling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N어는 낫의 개념이에요. 느낌이 없게 만들다. 이 어근에 대해서도 asset라고 하는 이 어근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이틀로 얘기가 됩니다. 좀 난이도는 높지만. 자, 그래서 이 ESTH라는 어근이 feeling의 개념이고 N어라는 것이 낫의 개념이 되면서 feeling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anesthetize.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 정도의 단어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 어근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될 거예요. 이 단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 자, 그러면 마비시키다라고 하는 단어 동의어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파생어 중요어구로 한번 가보시죠. 자, 파생어 중요어구 한번 봅시다. 자, 그럼 paralyze의 명사는 당연히 마비가 되겠죠. 그럼 마비는 어떻게 쓸까요? 자, 기본 개념 이야기할 때 LYG를 명사 처리하면 LYSIS로 스펠링 변형이 간다고 그랬죠? 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비는 영어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paralysis. 그렇죠? 마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동의어 한번 정리합시다. 그렇죠. numbness, numb이란 형용사에다가 ness를 붙였죠. 자, 그리고 palsy, 그렇죠. 그리고 stupor, 멍한 상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stupor. 자, 그리고 torpor란 단어도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torpor 대신에 torpedo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보실까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stupor라고 쓰기도 하고요.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stupefaction이라고도 씁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stupor가 편하죠. stupefaction 요렇게도 처리를 주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 높은 단어 2개 정리합니다. 자, 모노플레지아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이 단어가 칸이 좀 적어서 위로 좀 올립니다. 그렇죠? anesthesia라고 하는 단어예요. anesthesia. 단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에요. monoplasia, anesthesia. 그렇죠? 다 마비란 단어로서 난이도는 높아 있죠. 자, 형용사 형태 볼까요? paralytic. 그렇죠? paralytic, 마비된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paralytic. 그리고 paralytic은 마비된 형용사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명사 형태가 되면은 중풍 환자, 마비된 환자도 paralytic이라고 쓴다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마비된 형용사 형태 한번 정리합시다. 바로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오죠. numb이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어도 동의어가 됩니다. dead하면 죽어 있다는 개념인데 마치 죽은 듯한 이런 개념이 되면 마비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be numb이라고 하는 동사를 과거 분사형 형용사로 처리시켰어요. be numbed 이렇게 처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pulsad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형용사로도 처리를 주고요. 자, 그리고 이 paralytic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과거 분사형으로 처리하면 paralyzed 이렇게 과거 분사형으로 처리시켜도 가능합니다. paralyzed.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stupid하면 바보 같은 의미가 있지만 바보 같은 개념뿐만이 아니라 멍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비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torpid라고 하는 단어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stupid라는 단어 하나만 바보 같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dead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어 하나의 뜻만 알고 나는 안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사전 찾으면 한 단어에 몇 개의 뜻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럴 경우에 이런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휘력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aralyze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